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5일 자정을 넘어섰습니다. 6월 25일로 넘어섰습니다. 6.25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방송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할슈스타트는 6월 24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 조작, 문정권 규탄 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이날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책임자들에게 군사상 거짓 통보나 명령 보고를 처벌하는 군형법 14조, 38조, 39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을 자유한국당이 받은 모양새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법률 검토를 해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국정원이 신문 과정에서 대공 혐의점이 있는 군사기밀을 정찰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주었다면서 김정은 눈치를 보면서 계속 귀성시킨 것이다. 이어서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한 최초의 사진을 찍은 시민을 언급하면서 나라를 구한 분이다. 그 의미를 찾아서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외교 안보라인 전원 교체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를 망가뜨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라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거론되고 있는 군형법이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이 거론한 군형법 제14조는 일반 이적죄입니다. 일반 이적죄인데 여기에 문재인 정권 또는 국방부, 합참 등 군지휘부가 최근에 국민을 속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군형법 일반 이적죄. 근데 이런 거죠.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을 일반 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상의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있는 참모 또는 정경두 국방장관, 합참의장 또는 그 밑에 고위 간부들이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삼척항 자력 상륙 북한 목선 관련 은폐 의혹, 그리고 몇 달 전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발사체로 바꿔버린 거야. 합참이 발표를 하면서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발사체로 바꿔버린 거야. 이런 일. 그리고 정경두 국방장관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사건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하면은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 불미스러운 무력 충돌이라고 한 것,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6.25를 내전이라고 한 발언, 그리고 군사 합의서 체결, 그리고 이것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과정에서의 왜곡, 혐의, 또 무엇보다도 송영무 국방장관이 있을 때 국방부 산하에
광주 사태 재조사위원회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전원 헬기 조종사, 당시에 광주 사태 때 출동한 조종사들은 전원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헬기 사격으로 죽은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친 사람을 확정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송영무 장관이 특조위의 발표를 그냥 받아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완전히 조작한 거. 이걸 또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광주 사태 기념사에서 주장한 사안 등이 이게 군사상의 허위, 명령, 통보 또는 보고서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가 필요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법률가들이 많으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어선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 국군 통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헌법과 맞지 않고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를 지시하고 해가지고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처럼 무리한 수사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투신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에 대한 가혹행위에 가까운 무리한 수사, 이것도 다 군사상의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서에 해당되지 않는지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더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억도 생생합니다. 1년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 중에 갑자기 지시를 해가지고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한 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하라. 그때 뉘앙스로는 기무사가 주동해가지고 쿠데타를 계획한 것 같은 그런 긴급성을 띤 지시를 했는데, 또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못 보고한 게 여기저기 있습니다. 더구나 그 부하인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이 문건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죠. 그러니까 군사상의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죄를 적용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지금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예컨대 군형법 제38조 거짓 명령 통보 보고,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은 다 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39조 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8조 예에 따른다. 이 군형법을 왜 검토해야 되느냐 하면은 공무원이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대원칙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군사상의 거짓말은, 군사상의 왜곡, 조작, 축소, 은폐는 이게 나라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니까 여기에는 사형, 무기, 장기형을
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후 유독 군사와 관계되는 작전과 관계되는 일에서 이런 축소, 의혹, 거짓말, 조작의 혐의가 계속 잇따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군형법으로 다스리는, 군형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는 한번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군 통수권도 멋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맞춰야 하고,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반드시 국방장관을 통해서 행사해야지, 그걸 뭐 비서실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비서관을 통해서 행사하면은 군 통수권에 문란 행위가 생긴다 하는 이 부분까지, 군 통수권 문제까지도 법으로 한번 걸어가지고 이번에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은 자유한국당은 이것을 거기에 준하는 아주 대통령을 군형법으로 고발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하지 말고 좀 팀을 만들어 가지고 법률가들도 넣고 검찰 출신도 넣고 해가지고 종합 헌법 전문가도 넣고 기자 출신도 넣고 해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고발이나 고소장을 쓸 때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아주 쉽게 이 끔찍한 상황을 보고하는 일종의 설명서를 겸하는 그런 멋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고소고발장이 나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